1회의 첫 번째 고전소설 황새결성. 사실은 제목 속에 많은 걸 함의하고 있는데, 황새결성의 황새는 여기 지금 동물이 등장인물 나오는 우화소설이라는 점, 결성의 송자는 재판 소송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제목 속에 우화소설, 송사소설. 또 하나 이런 경우에는 우화가 현실 세태의 풍자라는, 즉 부패한 관리의 어떤 재판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야. 재판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막 청탁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뇌물을 받고 뭐 이런 부패한 재판관의 얘기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다루고 있는 고전소설이다. 자, 그러면 본문 내용 볼까? 옛날 경상도 땅에 한 사람이 있으니, 일단 배경 나왔고요. 시간 배경, 공간 배경 나왔어. 한 사람이 있다라고 나왔어.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대대 부자로 1년 추수가 만석을 넘어 만석을 지나니 그 사람의 무량대복, 무량이라는 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런 뜻이거든. 대복을 가히 알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대 손손 부자로 1년에 추수가 만석을 넘어, 그러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고 복이 셀 수 없이 많이 있다라는 무량대복을 가진 사람이다. 일생 가산이 풍비하여 그릴 것이 없으되, 집안의 재산이 풍족하게 갖추어져서 그리워할 것, 그러니까 여기서 바랄 것이 없으되 이웃 사람이 송덕하니 하는 이가 없더라. 그래서 이웃 사람들은 모두 칭송하고 있다. 이 사람의 덕을 칭송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네. 부자인데다가 이웃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니까. 그중 일가에 한 폐양무도한 놈이, 이놈이 이제 송사를 하겠죠. 불문동서하고, 불문동서 유리표박하여 다니러니. 자, 불문동서하고 유리표박 다닌다라는 얘기는, 동서라는 건 동쪽 서쪽을 가리키는 거고, 불문하고 가리지 않고라는 얘기고, 얘는 이게 뭐 좌충우돌하는 사람이지, 동서 불문하고 유리표박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 거처가 정해지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 폐양무도한 놈이 있었는데, 이놈이 막 좌충우돌하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직업도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일은 하루는 홀연 갑자기 이르러 구박하여 왈, 뭐라냐, 너희는 조이 잘 사는구나. 너 잘 사는 것이 도시 조상 전래 지물이니. 그러니까 너는 조이 잘 산다는 얘기는 아주 풍족하게 잘 산다는 뜻이고, 도시 조상 전래 지물이라는 얘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조상 덕에 풍족하게 살아가는 거다. 조상 덕을 조상한테 받은 것들이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지, 그지? 우리 서로 같은 고조의 자손, 할아버지의 자손으로 너만 홀로 잘 먹고 잘 입고 부족한 것이 없이 지내니 어찌 애달프지 않으리요, 속이 쓰리지 않으리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뭔가를 일을 저질 것 같아. 이제 그 재물을, 여기다, 그 재물을 반을 나누어 주면 무사하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너를 잘 살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송사, 재판인데 아마 모함하거나 누명을 씌우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 부자인 한 사람을 폐양무도한 놈이 겁박하고 재산을 절반 나누어 달라고 하면서, 이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 잘 살지 못할 거다 라는 악담을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종야토록 밤늦도록 광언망설, 미친 소리를 떠들어대 무시하여 심지어 불을 놓으려 하더니, 동리 사람들이 그 거동, 불 놓는 거동을 보고 그놈이 바로 폐양무도한 놈이고, 몹쓸 심사를 헤아리며 차마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가만히 주인 부자에게 권하여 왈. 자, 주인 부자한테 뭐라 하냐면, 그놈 폐양무도한 그놈을
그냥 가만히 두지 말고 관가를 정하거나 가명에 의송하거나 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함이 옳을 듯하오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 부자 이 말을 듣고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놈은 좀처럼 속이지 못할지라 서울에 올라가 형조를 정하여 후환을 없이 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웃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형사, 여기서는 형조의 소송을 걸려고 하는 거겠죠. 이게 송사 소설이기 때문에 형조에 가서 후한 이놈을 벌 주는 일을 하겠다, 소송을 하여 판단을 받아내겠다 하고 그놈을 이끌고 한 가지로 함께 서울로 올라오니라. 이 부자는 본래 하향에 있어 좀처럼 글자도 읽으며 상시박람하여 구변도 있으며 주제넘게도 문자도 쓰더니, 이 사람은 하향이라는 말이 뭐냐면 저 밑에 시골을 말하는 거거든. 시골 사람이지만 글자도 읽고요, 그 다음에 언변 말도 좀 제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주제넘게 문자도 쓰는 사람이야. 이러한 일을 당함에 득송은 단단히 하리라고 하여, 자, 득송이라 했으니까 송사 재판을 이제 임하게 되는 거죠. 분하여 절통함을 이지 못하여 이놈을 형추정배하면, 자, 재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벌을 주게 되면 다시는 꿈쩍 못하게 하리라 하고 경성에 올라와 형조한테 찾아가 원정을 올려왈. 그러니까 여기서는 올렸겠지. 무엇을 올렸다고? 원정을 올렸다. 이 말은 재판을 하는데 사정을 원정 하소연을 다 올려 말하기를. 자, 그러니까 이 원정의 내용이 이거야. 소인은 경상도 아무고을서 사옵더니 천행으로 하늘이 내려준 행운으로 말이야, 가산이 풍족하오매 자연히 친척에 빈곤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고 많이 구제하옵더니, 그러니까 혼자서 풍족하게 산 게 아니라 친척들도 다 도왔다. 소인의 일가 중 한 놈, 그 폐악한 놈이 있는데 허랑무도함으로 가산을 탕폐하고 다 말아먹었다는 얘기야. 동서로 여기저기 떠돌다가 유리하고 기회로 불쌍히 여겨 다시 집을 지어주며 전답도 사줘. 이게 지금 빈곤한 친척을 도왔던 중에 또 이 사람도 여기서 해당된다. 아무쪼록 부지하여 살게 하오되, 베풀 거 다 베풀었단 말이야. 그놈이 갈수록 이상하여 농사도 아니하옵고 온갖 노루마기 술 먹기를 좋아하고 그 도와준 가산을 지탱하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다 팔아 없이 하옵고 또 정처 없이 다니기를 좋아하옵기로 이제는 장사질이나 하라고 돈을 주면 또 어쩌지 해서, 물론 여기 나온 대로 노름하고 이렇게 하고 다 날려먹었단 말이지요. 혹 1년 만에도 재물을 얻어가지고 1년 만에도 와서 재물을 얻어가옵고 또 2년 만에도 와서 200~300냥 400~500냥을 물어내기도 무수히 여러 번 수없이 하옵더니 요 사이는 더구나 흉악한 마음을 먹고, 흉악한 마음이 뭐냐면 재산을 이제 나누어 갖자 이런 얘기지. 소인을 찾아와 발악을 무수히 하옵고 진욕을 대단히 하며 물질에 대한 욕심, 재산과 전답을 반반씩 나누자. 이게 폐악한 놈의 주장이란 말이야. 지금 가지지 아니하면 너를 죽여 없이 하리라 협박까지. 날마다 싸우면 이제 심지어 집에 불을 놓으려 하오니 이러한 놈, 이 폐악한 놈을 천하에 어디 또 있겠사옵니까? 차마 견디지 못하여 하방 백성으로 하여금 부지하여서 살아가게 하옵심을 천만 바라옵니다 라고 얘기했어. 자, 이 극악 무도한 놈을 처벌해야 하지만 저기 아래쪽 지방에 사는 백성으로 하여금 즉 자신을 부지하여 계속해서 잘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원정했단 말이야. 하였더니 관원이 그 원정을 자세히 보고서 밑에 있는 하급관리 서리에게 분부하여 일후 좌기, 이루좌기, 여기서는 관청의
우두머리가 나가서 일을 보는 거야. 그래서 좌기시 그때 판단할 때 처결하리라 하고 아직 추열치 못하였더니 죄인을 잡아다가 신문하지 못하였으니 여러 가지 되도록 좌기 되기만 기다리매. 그러니까 가서 원정했더니 바로 일을 처리해 주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끄는 거야. 그래서 며칠이 지났단 말이야. 그 사이 설이나 찾아보고 끼미나 얻을 일이로되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끼미라는 건 돌아가는 상황 느낌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하는데 제2왕 그러지 아니하게 한 일을 전혀 믿고 아무 사람도 찾아보지 아니하고 그 절통한 심사를 견디지 못해 그놈 속히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요즘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그놈 한 일을 전혀 믿고 아무 사람도 찾아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정을 했는데 그 말을 안 믿고 자기가 한 일을 전혀 안 믿고 아무 사람도 찾아보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시간만. 그래서 이놈 언제쯤 죽을까 그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놈 비록 놀기를 즐겨 허락무도하여 주유사방하며, 이 사방이라는 건 동서남북 돌아다니며 노는 거죠. 문견이 너르고 겸하여 시속 물정 또한 아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고 듣고 한 것도 있고 세상 물정을 잘 아는 놈이란 말이야. 이때 송사에 올라와 일변 한편으로 친구도 찾아가고 형조의 청길을 뚫어, 청길이라니까 요청길이니까 청탁하는 길을 찾아 당상이며 낭청이며 설이며 사령까지 꼈으니 이들을 다 매수한 거죠. 자고로 송사는 눈치 있게 잘 돌면 이기지 못할 송사도 아무 탈 없이 득승하오니, 자, 이기지 못할 송사도 눈치껏 잘하면 승리한단 말이야. 이렇게 당상이며 낭청이며 설이 사령 다 청탁하고 돌아다니면 이기지 못할 재판도 이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는 이른바 녹비의 가로할 자를 씁니다. 녹비의 가로 왈자를 쓰는 것과 같다. 자, 녹비의 가로 왈자를 쓴다. 여기에 녹비의 가로 왈자를 쓴다는 얘기고, 원래 가로 왈자 이렇게 쓰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아무렇거나 좌기날이 됐을 때 당상은 주자하고 가운데 앉고 낭청들은 동서로 쭉 늘어서 앉고 서리들은 텐마루에 거행할 때, 그럼 지금 송사하는데 다 관련된 사람들한테 청혼을 다 한 거잖아, 그지? 그 엄숙함이 비할 데 없더라. 아주 엄숙했다는 얘기고, 사령에게 분부하여 양측을 불러들여라. 계단 아래에 계하에 분부하되, 그럼 밑에 있는 서리들이 소송 당사자를 불러들이는 거야. 자, 그래서 볼까? 내 들으라. 부자는 너같이 무지한 놈이 어디 있으리요? 첫 마디부터 벌써 그 폐악한 놈의 편을 들고 있네. 네가 자수성가해도 빈족을 살리며 불쌍한 사람을 구급하거든.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자수성가한 사람이 아니죠. 조상덕에 물려받은 재산이잖아. 자수성가한 사람조차도 빈족을 살리며 가난한 친척을 살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급하거든. 하물며 너는 조업을 가지고 대대로 치부하여 만석군에 이르니, 이 말은 자수성가한 것도 아니고 네 재산도 원래 아니었던 걸 가지고 부자가 됐단 말이야. 좋기 흉년에 이릅 백성을 진휴를 구제하는 거지. 하려든 너의 지친을 구제하지 아니하고 송사를 하여 물리치려 하니. 자, 여기서 지친은 폐악한 놈이지, 그지? 원래 도와야 되는 친척을 돕지 않고 서울에 와서 지금 형조에 와서 송사를 해서 그 벌을 주려고 하니
너같이 무도한 놈이 어디 있으리요. 완전 뒤바뀌었지, 그지? 어느 자손은 잘 먹고 어느 자손은 굶어 죽게 되었으니, 여기서 어느 자손은 잘 먹고 이건 부자고 어느 자손은 굶어 죽게 되었다, 이건 패악한 놈이지. 내 마음이 어찌 죄스럽지 아니하랴. 죄스럽다, 서리적 표현, 죄스럽다는 걸 강조하고 있지. 내 소위 헤아리면 소당 형추정배, 자 이제 벌을 줄 건데 10분 안서하여 송사만 지우고 내치리라. 그래서 재판만 하고 너 이제 물러가라 할 거다. 원래는 벌까지 줘야 되는데 벌은 안 주겠다, 뭐 그런 얘기야. 내게는 이런 상덕이 없는지라 저놈 달라는 대로 나누어 주고 친척 간에 서로 의를 상하지 말라. 이 재판의 결과야. 결국 부자는 그 패악한 놈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재판의 결과가 나왔단 말이야. 하며 그대로 다짐하고 끌어내치라 하거늘, 부자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 재판을 지게 된 거지. 가장 절통하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그놈 패악한 놈 청으로 정작 무도한 놈은 착한 곳으로 돌아가고 나같이 어진 사람은 부도로 보내니 그 가슴이 터질 듯함에 전우사를 고쳐 구하면 반드시 호흡이 있을까 하여 다시 꿇어앉으며 고하려 한즉. 자, 전우사를 고쳐 구하면, 자, 있었던 일을 자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거 재판이 뒤집힐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꿇어앉으며 고하려 한즉 호령이 서리 같아 등 밀어 내치려 하거늘, 부자 생각하되 내 관전에서 크게 소리를 하여 전우사를 아뢰려 하려고 하면 마침내 관전 바락, 관리 앞에서 바락하는 것으로 뒤얼거 잡고 조율할 양이면 청듣고 송사를 지우는데 무슨 일을 못하여 무지한 사령놈들이 만일 함부로 두드려 패면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종신 어열 피멍 들고 이렇게 당할 건데 어찌할꼬,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우사를 아뢰려 하면 그 관리가 발악을 하고 그 뒤얽혀 잡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명 씌워서 조율할 양이면, 그러니까 앞에 것은 이렇게 전우사를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요. 송사를 지우는데 무슨 일을 못하여 무지한 사령놈들이 만일 내가 그 전우사를 얘기하고 송사를 듣고 거부하면, 아마 여기서는 어혈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맞아서 매맞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이리 생각하여 아무리 생각하여도 그저 송사를 지고 가기는 차마 분하고 애달픔이 가슴에 가득하여 송사 짓는 관리를 뚫어지게 치밀어 보다가 문득 생각하되 내 송사는 지고 가거니와 이야기 한마디를 꾸며 내어 조용히 할 것이니 만일 저놈들이 듣기나 하면 무안이나 베리라. 자, 그래서 니들이 하는 재판이 얼마나 형편없는 재판인지 내가 그래서 송사는 지지만 한마디는 하고 가겠다.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볼까? 다시 일어나서 계단 아래에서 가까이 앉으며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소인이 천리에 올라와 먼 길에서 올라와서 송사는 지고 받아들인다는 얘기야. 가옵거니와 들음직한 이야기 한마디, 이게 바로 이야기 한마디죠. 들으심을 원하나이다. 그랬어. 내가 재판은 받아들인다. 그냥 한마디 내 얘기 하나만 들어달라 그런 거야. 자, 그러면서 관원이 이 말을 듣고 가장 우습게 여기나 상의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는 거로. 그래서 얘는 지금 이야기 듣는 건 좋아한단 말이죠. 시골 이야기는 재미있는가 하여 듣고자 하니 다른 송사도 결단치 아니하고 저놈의 말을 들으면 남이 보아도 채모가 괴한지라 거짓 꾸짖는 분부로 일러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관원 이 송사 치르는 관리가 있잖아요. 송관이 원래 이야기를 재밌어 해. 근데 다른 재판도 있는데 그거 듣고 있으면 사람들이 재판을 안 하고 이상한 짓 하네 이럴까봐 거짓으로 분부하는데 뭐라 하냐면, 내 본디 하양에서 시골에 있어 사채
지금 일에 중하고 가벼운 걸 모르고 관전에서 이야기한단 말이 되지 못한 말이로다. 내 앞에서 관리 앞에서 그 이야기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네 원이나 풀어줄 것이니 무슨 말인고 아래라. 여기서 원이 뭐야? 앞에서 작은 이야기 하나 한다 그랬는데 그게 소원이면 들어줄게. 마치 마지못해서 들어준 것처럼. 자, 하니 그 부자 그제야 잔기침을 하며 말을 내어 옛날 꾀꼬리와 뻐꾸기와 따오기. 자, 이야기 속의 이야기죠. 세 짐승이 서로 모여서 우는 소리, 내 울음소리가 더 좋아 라고 다투되 여러 날이 되도록 결정하지 못하니까 하루는 꾀꼬리가 이르되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재판 한번 해보자 한데 그 중에 한 짐승이 이르되 들으니 황새가 날짐승 중 귀가 크고 부리가 길고 몸집이 어방져서 통량이 있으며 범사를 곱게 판단한다. 그러니까 황새한테 가서 물어보면 된다. 얘는 귀도 크고 부리도 길고 아무튼 범사 모든 일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한다고 하니 황새한테 가서 물어볼까? 이르기를 황장군이라고 하나니, 자, 황새를 황장군이었어. 우리 황장군을 찾아 그 소리, 누구의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지 결단, 판단을 받는 게 어떠뇨 했더니 세 짐승이 옳다 그렇게 여겨서 완정함에, 자, 이제 정했단 말이야. 완정이란 말. 그 중에 따옥이란 짐승이 먼저 소리는 비록 참혹하나 소견은 밝은지라. 자, 소리는 자, 따옥이란 짐승이 소리는 비록 참혹하나 소견이 밝은지라 돌아와 생각하되. 그러니까 얘는 소견이 밝다는 얘기, 판단력이 좋다는 얘기야. 내 비록 큰 말은 하였으나 새 소리 중에서 내 소리가 아주 초라하니 날더러 물어봐도 나밖에 진놈이 없는지라 라고 얘기했어. 따오기가 스스로가 생각해도, 자, 황장군한테 물어보면 내 소리가 제일 형편없을 거야 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꾀를 내려봐. 뭐라 했냐면 옛사람이 이르되 모사는 죄인이요. 이거 몰래 남을 속이고 꾸미고 하는 거, 이거는 재주 있는 사람이다. 성사는 제천이라. 일의 결말은 하늘에 달려있다 하였으니 모사하겠다는 얘기지. 아무렇게나 청탁하고 청촉이나 하면 필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하더라. 그래서 따오기가 모사해가지고 청촉하면 좋은 결과, 내가 제일 형편없다는 얘기는 안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꾸민 거지. 그치? 여기까지 다 왔네. 자, 그럼 요 얘기에서 그 따오기가 바로 폐악한 놈이 될 거야. 황새가 황관, 여기서 관송이 되겠지. 그치? 재판하는 사람. 자, 1번 봐봐. 기억은 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고요. 자, 니은은 폐악한 놈, 나쁜 놈이죠.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기억은 그 행실로 동리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고, 그렇죠? 아까 나왔던 송덕이 자자했다 그랬으니까. 니은은 언동 때문에 동리 사람들이 분함을 샀다. 그래서 여기는 선인이고 여기는 악인이 되겠죠. 맞았어. 2번. 기억이 니은을 데리고 서울에 올라온 것은 형조에 올라가서 물어본 거죠. 동네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서 송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맞았고, 기억은 방남하여 구변도 있고 문자도 잘 썼지만 니은은 놀기만 하고 허랑무도하여 세상 물정을 몰랐다. 야, 저기는 지금 틀렸죠. 청탁하고 뇌물 준 건 세상 물정을 알고 있는 거야. 세상은 뇌물을 주면 악인도 벌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세상 물정을 아는 거기 때문에 악인으로서는 평소에 글자도 읽고 상시방랑 구변도 있고 주제넘은 문자도 쓰고 있지만, 그러니까 지식인이란 말이야. 공부했단 말이야. 세상 물정은 모르고 있다. 주유사방하는 폐악한 놈은 세상은 돈이면 다 돼, 뇌물이면 돼, 청탁하면 돼, 이런 걸 알고 있는 놈이란 말이야. 자, 3번이 틀렸죠. 기억은 송사를 진행하고 나면 자신이 득성할 것이라고 기대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니은을 데리고 한양까지 올라간 거잖아.
니은은 다시는 꿈쩍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꿈쩍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게 뭐야? 니은을 다시는 꿈쩍 못하게 미안해. 니은을 다시는 그러니까 송사를 통해서 벌을 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지. 그 다음에 5번 기억은 원종을 올린 후 사람들을 따로 찾아다니지 않았지만 니은은 친구 따라다니고 관리들 따라다니고 하면서 청탁하고 재판에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바꿔놨다. 그런 뜻이야. 정답은 3번이 틀렸죠. 2번을 갈까? 보기를 바탕으로 송관 판결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민사재판은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바탕으로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적용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이죠. 따라서 재판의 쟁점이 되는 것은 사실의 인정에 관한 분쟁, 법규 해석에 관한 분쟁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사실을 다 듣고 확인할 거야. 이런 일이 있었냐, 저런 일이 있었냐.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했다면 법률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지. 법규는 법원의 직권으로 해석돼. 이게 문제라는 거지. 소송은 당사자가 다투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인정되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증거 방법을 한정하거나 증거의 가치 판단에 대한 기준을 법정으로 규제한 바 없고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맡기고 있다. 그래서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틀린 것처럼 1번 송관은 부자를 두고 조업을 가지고 대대로 치부한 만석군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기준을 보면 부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관련된 과정을 사실로 인정한 거죠. 너는 부자가 된 게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만석군이지 라고 했다면 그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건 인정했다는 거죠. 2번 송관은 그놈에게 집도 지어주며 전답도 사주었다는 부자의 주장을 무시하고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고 따져본다는 얘기겠죠. 맞았고요. 3번 송관은 부자가 지친을 구제하지 아니하고 송사를 하여 물리치려 한 것이었다면 무도하다라는 말하고 있다. 그러면 부자 편이 아니란 얘기지. 부자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그놈의 주장만을 수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편든 거니까. 4번 송관은 재물과 전답을 반반씩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그놈의 주장을 수용하고 있어. 오늘날 민사재판이라면 재산 분배 비율을 어떻게 근거를 정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민사재판이지. 이것도 맞았네. 5번 송관은 어떠한 법조문에 따랐는지 밝히지 않고 저놈 달라는 대로 다 나누어주라고 판결하고 있는데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법관으로서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은 틀렸죠. 이거는 송관이 자신의 판결을 법조문에 따른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는 거고 왜 나눠줘야 되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놈한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탁을 했단 말이에요. 뇌물을 받고 유리한 쪽으로 내렸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판결을 내린 건 맞지만 여기는 법조문에 따랐는지 밝히지 않은 것도 맞고 심증이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청탁을 받고 법규에 따라서 해석한 게 아니라 이것도 아니지. 법규도 아니고 자유로운 심증도 아니고 그저 그냥 청탁에 의한 판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법규도 안 따졌고요. 밝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심증도 아니고 그냥 일방적인 재판이라고 보면 된다. 청탁에 근거한 뇌물에 근거한 잘못된 더러운 판단이라고 생각하면 맞는 거야. 여기서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요. 3번 다음은 가에 대한 설명이다. 전체 맥락과 관련지어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녹비할 자, 사슴 가죽의 가로할 자. 여기서는 사슴 가죽이 유연하고 매끄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 옆으로 당기면 글자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즉 날일자는 길게, 가로할 자는 가로로 길게 구별이 잘 안 되는데 날일자를 쓴 후 가죽을 쫙 잡아당기면 사슴 가죽이 쭉 늘어나면서 날일자가 가로할 자가 된다. 자기 마음대로 판결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적절한 거 녹비왈자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 1번 충고의 이런 현명한 판단이 아니고요. 2번 보세요. 사건의 진실과 무관하게 잘못된 판결이 나올 수 있다. 그렇지. 날일자가 가죽을 쭉 늘리면 가로알자로 바뀌는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건의 진실과 무관하게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다,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거다를 이야기한 게 녹비왈자라는 거. 알겠지? 무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3번 간단한 일도 서로 판단 기준과 관련이 없고요. 부자처럼 타당한 걸 제시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으면 재판에서 좋은 인상과 상관없고요. 옳고 그름을 정할 때 뚜렷한 기준 없이 남이 하는 말을 그냥 믿는 건 아니고요. 자기 마음대로 진실, 팩트를 바꿔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다. 정답은 그래서 2번 정답, 녹비할자. 자, 보기 1은 윗글과 A의 인물관계도 보기 2는 A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사건 구상. 자, 여기 지금 송사재판에 대한 거. 부자가 자신의 송사 과정을 바탕으로 이야기 한마디를 꾸며냈다고 했을 때 A 이후에 이어질 사건 내용과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봅시다. 순서, 과정 뭐 이런 걸 찾아보래. 자, 봅시다. 여기 보기 1은 인물관계도 송관이 있고요. 부자가 있고요. 그놈이 있는데 뇌물을 먹였어. 자, 황새 재판관 따오기가 역시 뇌물을 먹이고 자기가 제일 아름다운 소리를 가졌다는 걸 황새한테 판단을 얻어낼 거야. 이 잘못된 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순서를 한번 봅시다. A, B, C, A, B, C. 자, 그래서 꾀꼬리가 자, A, B, C 한번 봐봐. A, B, C. 따오기가 황새를 찾아가 자신의 판결을 해달라고 청탁부터 해야 되겠죠. 따오기의 청촉을 받은 황새가 꾀꼬리와 뻐꾸기에게 그 사실을 넌지시 알린다. 황새의 판결을 신뢰한 따오기가 다른 새들이 들으라고 일부러 참혹한 소리를 낸다. 꾀꼬리와 뻐꾸기는 따오기 우는 소리를 가장 좋다고 한 황새의 판결에 억울함을 느낀다. 이거 바로 이제 부자가 느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오기의 우는 소리를 최고라고 하는 황새의 판결을 두고 다른 새들이 황새를 비판하며 조롱한다. 그래서 ABC 순서대로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지? 이야기 한마디 꾸며냈대. A 이후에 이어질 내용은 뭘까요? 그럼 따오기가 가서 청총을 해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 그지? 그리고 난 다음에 황새가 판결을 내리면, 그렇지, 1번 판결을 내리면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판하겠죠. 그래서 A 다음에 D 다음에 E가 나와야죠. 됐죠? 됐어? 순서를 그렇게 정한 거야.